콘텐츠 제작 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훈련 콘텐츠 중에서도 대표적인 콘텐츠 유형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는 콘텐츠의 대표 유형인 동영상과 함께 재량 학습 활동과 평가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저작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동영상과 추가 학습 자료, 하이퍼텍스트, 문서, 오디오, 퀴즈, 프로젝트 과제 등의 기타 요소가 있습니다. 콘텐츠의 구성 요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요한 학습 요소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25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화면으로 제시되는 정보와 음성으로 제시되는 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 또는 청각장애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가 같은 동영상을 통해 학습했을 때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디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각적 학습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묘사하거나 담아내고 있는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체훈련 강의를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에 훈련생이 노출되거나 판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고 잡음이 많아 훈련 품질을 저해시키므로 원격 훈련 목적에 맞게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교수자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학습 자료나 자신이 취하는 행동 등이 제시하는 바를 자신의 말과 화면에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요소에는 동영상 강의를 대체하거나 효율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제공되는 문서, 오디오와 확장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추가 학습 자료의 외부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퀴즈나 프로젝트 등도 포함되는데 실생활 및 실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출제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개발할 동영상의 유형을 결정하고 원고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영상 촬영을 마치면 샘플 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테스트와 이용자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할 동영상의 유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혼합훈련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동영상 유형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동영상은 평범한 스타일로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유형입니다.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중 카메라 앵글을 이용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와 오디오 유형은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으로 제시되고 거기에 오디오가 더해지는 보이스오버 방식입니다. 정보를 강조하거나 학습자의 주의를 특정 세부 사항에 집중시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화면 속 화면 유형은 한 화면에 슬라이드와 교수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와 교수자가 한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슬라이드만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판서 유형은 교수자의 판서와 음성을 실시간으로 맞춰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자연과학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수학의 문제풀이 등을 할 때 적합하며 상대적으로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시범 유형은 학습자들이 개념이나 활동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인공물, 예술, 기구 등의 특별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주며 다른 경위를 통해서는 보거나 직접 해볼 수 없을 실험들을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대화 유형은 교수자와 게스트가 특정 주제에 대해 대본 없이 나누는 비격식적인 대화를 촬영합니다. 이러한 실제 대화는 학습자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화면 캐스트는 기존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서 실행하면서 교수자의 음성과 함께 캡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영상 유형은 교수자의 꾸미지 않은 생생한 모습을 라이브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영상 유형 중 훈련 과정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영상이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주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길이가 긴 동영상, 짧은 길이의 동영상. 길이가 긴 영상보다 짧은 영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을 작게 세분화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또한 길이가 긴 텍스트도 두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의 슬라이드만 제공되는 동영상, 교수자와 슬라이드가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 학습자는 강의 슬라이드와 교수자가 나올 때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도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교수자의 모습을 강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면 교수자의 실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교수자의 얼굴보다는 학습 자료나 필기하는 손 등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자가 즉흥적인 설명을 하면서 직접 판서하는 동영상은 적절한 움직임과 시각적 흐름이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더 쉽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자신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코치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강의하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 교실 수업을 녹화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실 상황을 그대로 녹화 편집하여 제작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품질로 사전 녹화된 수업 영상도 강의 변환을 위해 잘게 쪼개면 몰입도가 떨어지며 교실 내 잡음이 포함되거나 음성 녹음 상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동영상 학습 중에도 음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질은 콘텐츠 제작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실 수업을 촬영하지 않고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습 목표 및 핵심 요약 정리를 함께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훈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할 동영상의 유형을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과정 및 훈련생 특징에 따라 별도의 학습 흐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 열기에는 학습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기 유발, 선수 지식 회상, 사전 지식 점검, 해당 차시 미리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요약해서 제시하는데요. 학습 목표는 학습이 끝난 후 학습자가 획득하는 지식이나 기능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와 같이 측정 가능한 행동 용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NCS 적용 과정의 경우 수행 준거 달성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학습하기는 본 학습 단계이며 공통적으로 차시당 두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총 25분 이상의 분량이 되도록 원고를 작성합니다. 또한 앞서 정한 개발 유형에 따라 강의 교환이나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자료 등도 준비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경우 용어 사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에는 학습자가 해당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여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현업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사례 및 과제를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해석 방법 등을 생각해 본 뒤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습 강의의 경우 학습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차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성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시스템 평가가 가능한 사지선다형으로 작성하며 문제, 정답, 해설 등으로 구성합니다. NCS 적용 및 활용 과정의 경우 수행 준거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하기에서는 학습하기에서 작성한 소주제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내용의 요약본을 제시하면 학습자의 몰입을 도와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기에서는 정리하기에 이어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당 차시명을 제시합니다. 만약 관련 사이트나 참고 문헌 등의 추가 정보가 있다면 2단계에서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원고 작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콘텐츠 제작 시에는 평가하기 등 이상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훈련기관 재량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나 법령 정보 등을 포함하는 과정의 원고를 작성할 때 반드시 최신 기준과 법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작성한 내용이 최신 기준과 다를 경우 과정 심사 시 부적합 사유와 향후 과정 운영 시 민원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준비되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러닝 콘텐츠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생이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져 시청각이 불편한 경우에 과정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과정 운영 시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촬영 전, 중, 후에 점검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촬영 전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될 PPT 교환의 글자 크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18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이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는 일단 완성한 후에는 수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내용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로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플래시 지원을 중단하여 플래시 콘텐츠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상호작용이 필요할 경우 HTML5로 구현해 주세요. 이미지나 기타 인용한 자료들 중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환 제작 시에는 무료 폰트 또는 사용 허락이 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고 동영상이나 뉴스 기사 등을 인용할 때는 일부만 사용하되 출처와 URL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자와 제작자는 최종 교환 및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용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동선을 미리 협의한 뒤 촬영에 임하도록 합니다. 교수자는 복장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크로마키 촬영 시 파란색이나 초록색 배경을 사용하게 되므로 블루, 그린 계열이나 잔무늬가 있는 복장은 피하고 핀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액세서리 등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녹화 영상이나 음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본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본 촬영 단계에서는 특히 교수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수자는 촬영 시 강의 교환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녹화 전후 3에서 5초간 정지해 있다가 시작하고 끝맺는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손동작은 잔상을 남기거나 흐릿하게 보일 수 있고 큰 동작은 교환을 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멘트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학습 내용을 곧바로 시작하거나 끝내지 말고 첫 인사와 끝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키거나 정치, 시사적 문제, 은어, 비속어, 반말,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을 마치면 수정 및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화면 흔들림, 초점 흐림, 소리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촬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상과 자막 편집에는 곰믹스, 밴믹스, 다빈치 리졸브, 모바비 등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후에는 바로 전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 콘텐츠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샘플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작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질, 음질 문제와 훈련 콘텐츠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전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완성한 이후에는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전에 훈련 품질 저해 요소를 숙지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범차 시 제작과 검토를 마치고 전체 콘텐츠가 완성되면 사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사전 테스트는 콘텐츠의 내용 및 기능 오류를 검증하고 오탈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로 학습관리 시스템과 학습 지원 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검수 및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에 플랫폼에서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좌를 개설한 뒤에는 학습자가 원활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용자 테스트는 강좌 업로드 직후에서부터 강좌 오픈 이전, 1년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내용상 오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으로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좌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기 모니터링은 콘텐츠 관리팀에서 적어도 주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콘텐츠인 동영상 강의의 개별 요소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콘텐츠는 동영상과 기타 요소로 구성되고 콘텐츠 개발은 개발 유형 결정, 원고 작성, 영상 촬영, 샘플 콘텐츠 제작, 사전 테스트, 이용자 테스트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개발 시 유의사항과 콘텐츠 관리 방법을 숙지하셔서 양질의 훈련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